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이 답변하는 툴 중에 하나가 저는 5년 뒤면 10년 뒤에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관리자가 될 겁니다. 저는 단점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렇게 답변하시면 대한민국 회사의 99.9%에서 떨어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3팀의 셀리더를 맡고 있는 임성각 실장이고요. 제가 인사 분야에서 한 8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고, 그 회사 생활을 통해서 얻은 간단한 그런 지혜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면접 준비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로 좀 압축을 해왔는데요. 첫 번째, 답변 모듈을 준비해라 입니다. 답변 모듈이 왜 필요하냐? 사실 면접은 면접자 여러분들의 솔직한 인생사를 털어놓는 자리가 아니에요. 면접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이 회사에 왜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. 그 인식을 항상 잊지 않고 계셔야 돼요. 그런데 그거를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이 나온다고 그거를 즉석에서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에 있어서는 답변들을 미리 다 준비시키셔야 돼요. 그래서 그것을 모듈화 시키시고 어떤 질문이 딱 나왔을 때 그 모듈이 딱 걸렸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. 이 모듈은 약 30초 내외 정도로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. 말들을 딸딸딸 외워서 기계처럼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, 내가 이거 얘기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겠다, 그 정도로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기업 문화를 체크해라 입니다. 기업 문화가 왜 중요하냐? 이 기업 문화에 따라서 내가 답변해야 되는 내용이 달라져요. 예를 들어서 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에 내가 면접을 보게 됐다. 그럴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장점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했을 때 그런 조직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어떤 그 지시되는 업무에 대해서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끄집어내셔야 되는 거고, 좀 수평적이고 좀 창의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발달한 회사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나의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뭐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좀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면접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채용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수한 사람이 뽑히는 것이 순리입니다. 당연해요. 그런 좀 상투적인 얘기 말고 좀 특별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릴까 하는데요. 가끔은 호감도가 스펙을 이길 때가 있다. 여기서 이 호감도는 어떤 외모적인 호감도는 아니에요. 인간 전체적인 그런 매력을 나타냅니다.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답변 중에 적절히 뭐 유머를 섞는다든지 좀 센스를 발휘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, 그것은 바로 적절히 그 답변에서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 회사에 이제 일하게 될 경우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될 것 같나요?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제 많은 지원자분들이 그때 답변하는 툴 중에 하나가 저는 5년 뒤면 업무 역량이 이 정도로 성장해서 맨 선두에 서서 업무를 엄청 잘 해낼 것 같고, 뭐 10년 뒤에는 이제 관리자가 되어서 부하 직원들을 막 성장시키고 존경받는 회사에 도움이 되는 관리자가 될 겁니다. 이 답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히 자기 위주예요. 그 답변이. 근데 요거를 살짝 틀어서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다고 예를 들면 이 회사의 지금 사업 발전 방향이라든지 어떤 그 문화의 그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시켜서, 예를 들어서 뭐 회사가 신사업을 좀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5년 정도 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학습이 되어 있어서 제가 회사에 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. 10년 뒤에는 같은 관리자여도 이제 표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. 밑에 직원들을 양육하는 동시에 또 사업 부문을 이끌어서 회사의 매출 신장에 기여를 할 수 있고, 그런 것들을 좀 더 회사의 입장에서 좀 설명할 수 있는 거죠. 이게 아주 작은 차이인데 면접관이 느낄 때 굉장히 큰 그 호감도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면접관이 중점적으로 본다기보다는 이제 그 초급 그 면접자들이 주로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단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물어볼 때가 있는데, 그럴 때 이제 지나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거나
수습이 안 되는 단점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저는 좀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편입니다 라든지 저는 좀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편입니다. 이런 것들은 정말 대한민국 회사의 정말 99.9%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떨어져요. 이건 수습이 안 되는 단점입니다.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말 수만 가지 단점 중에 좀 경미한 것들 위주로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점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 결과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었는지까지 덧붙이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것도 안 되죠. 저는 단점이 없는 사람입니다. 당연히 안 될 말씀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좀 적절한 것들을 찾아서 이것도 모듈화 시키시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당신의 장점이 무엇입니까?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?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. 결국은 면접이라는 게 이 사람이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적합하게 훌륭하게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 지원을 하시는데 제 장점은 피아노를 잘 치는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건 장점이 아니겠죠. 그리고 딱딱한 약간 수직적인 그런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제 장점은 도전 정신이 뛰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장점이 아닐 수 있어요. 또 수평적인 회사 반대로 그런데 들어갔을 때 저는 절차와 규율을 굉장히 잘 지킵니다. 이게 장점이 아닐 수 있죠.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저 질문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 고민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답변은 두 갈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두 갈식이라는 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인데요. 결론을 먼저 얘기했다고 두 갈식은 아니에요. 결론을 얘기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짜임새 있는 답변을 뒤에 붙이셔야 그것이 두 갈식입니다. 그래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한 30초 정도로 두 갈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. 두 갈식으로 답변을 하실 때 이제 유의사항은 자기 자신의 답변에 지나치게 취해서는 안 돼요. 거기에 취하다 보면 실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평정심을 가지고 결론과 그 근거에 대해서 30초 내로 설명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,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물론 다 알면 좋겠지만 다 알 수가 없어요, 인간이. 그럼 모르는 내용이 왔을 때는 사실 모른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요. A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A-를 만들어서 답변을 하세요.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나 아니면 어떤 이해도가 떨어지나 이렇게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사람이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했지만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회피 성향이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사실 합격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 솔직하게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좋고요. 근데 이제 한 절반 정도는 알겠어. 그러면 그 아는 부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. 거기에 또 살을 덧붙여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다 보면 또 실수하실 수도 있고 또 실수를 안 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추가 질문이 들어왔을 경우 결국 들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그곳에 모험을 거시지는 않기를 추천드리고요. 그렇다면 아예 모르는 질문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냥 그거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떨어졌구나, 내가 면접 준비를 더 철저하게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낫겠습니다. 면접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바로 자신감입니다. 어느 회사든 자신감 있고 패기 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기대하지 주눅 들어있고 상심해 있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. 면접에 이렇게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로 준비하셔서 좀 자신감 가지시고 또 모르는 질문이나 좀 당황하는 상황이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어서 빨리 평정심을 찾으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, 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곳이 딱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